예, 그러면 업종군 그리고 종목군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메리츠종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도현정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역시 오늘 시장에서 5G 얘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5G 얘기 준비하셨는데 저희가 제일 첫 번째 코너에서도 5G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네. 이제 미국에서 들려온 네. 뉴스 위주로 많이 했는데 네. 쏙쏙 잘 피해가시고 만약에 내용이 겹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이번 그 뉴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팩트는 체크를 했으니 과연 이거를 통해서 얼마나 또 투자가 늘어날 것인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향후에 이 5G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언제 어느 만큼 늘어나느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들 궁금해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5G 전체 투자를 보면 사실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4개국이 한 70% 정도의 이제 투자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 네. 작년에는 거의 한국에서만 투자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례적으로 이제 해외에 이제 통신 사업자들이 투자를 할 차례다. 그래서 그 투자를 수주를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서 통신 장비주들이 이제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사실은 미국의 이통사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투자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좀 보수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조정을 받고 있던 이 5G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못하고 있던 찰나에 사실 어저께 그저께 죄송합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미국에서 뉴스가 이제 스프린트와 티모바일의 합병 뉴스가 나오면서 그러면 미국에서 사실 보수적이라고 얘기했지만 5G 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오늘 이제 관련주들이 어제 오늘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합병 조건이 붙었다는 게 네. 참 많은 분들에게 손에 잡히는 그렇죠. 뭔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뭐 3년 그러니까 합병 끝나는 시점으로 3년 이내 90% 이상이 일정 속도 수준을 이제 영위해야 되고 6년 이내 99%가 이제 5G 경험할 수 있게 해라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좀 모멘텀으로 삼는 건데 글쎄 이번 결정들이 그리고 이런 조건들이 진짜 미국에서도 한번 불을 당기는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사실은 만약에 이제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여기서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은 네. 소프트뱅크가 최대 주주가 되거든요. 네. 한 27%의 지분을 갖게 되고, 근데 소프트뱅크는 다들 아시다시피 손정희 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있습니다. 네. 근데 손정희 회장이 계속 강조하는 인더스트리는 AI잖아요. 이 AI를 위해서는 그리고 AI와 AI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5G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하여 지금 합병한 회사가 사실은 합병을 해도 점유율은 3위지만 미국에서 사업자로서 하지만 이를 통해서 1위로 나설 것이다라는 포부를 갖고 이 합병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향후에 이 5G 투자에 관해서는 좀 적극적이고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상용화가 빠르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물론 통신사에서도 기지국을 많이 깔았기 때문도 있겠지만 삼성전자에서도 5G 폰을 내놨기 때문에 이게 맞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애플도 어떻게 5G 나오긴 나올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5G가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이제 출발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아이폰 5G의 출시라고 그쵸.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올 9월 이제 하반기에 아이폰에서 이제 5G 폰을 출시할 예정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점유율이 미국 시장에서 한 50%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통신 제너레이션이 넘어가는 시기에 이 통신업자들의 그 경쟁 구도나 이것들이 좀 조정이 가능한 시기가 이런 제너레이션이 넘어가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3강 체제가 되면서 이 가입자 유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한 투자도 좀 적극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이벤트이자 모멘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그 삼성 갤럭시 S20가 또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는 5G 자체보다는 그 제품에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5G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힌트 얻어볼 수 있을까요? 뭐 주목해 볼 거는 사실 삼성전자의 IM 사업 부분에 지금 새로운 이제 사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이번에 네. 언팩 행사가 좀 주목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앞으로는 5G의 시대다. 그래서 이 5G 시대 2020년을 5G 시대의 해로 보고 거기서 삼성이 5G 스마트폰 시장을 앞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라는 포부를 밝히셨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주목할 점이겠죠. 예, 5G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 측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비전 선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제품들과 함께 얼마나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워낙 뭐 이제 5G 단말기로만 나오잖아요. 신제품들이. 하다 보니까 예, 속도는 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 전략 측면으로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것이 5G 관련주가 언제부턴가 우리 인식 속에서 되게 많이 올라서 따라가기 되게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그게 진짜든 아니든 그런 좀 뇌리가 있는데 글쎄요.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제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막 따라가시는 것보다 좀 조정이 나오면 들어가시는 거를 저는 이제 권장해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이 5G를 준비한 게 지난주였어요. 근데 급등, 어쩌다 보니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말씀을 네. 드리게 돼서 좀 안타까운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꼭 머릿속에 키워드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는 4차 산업혁명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을 사실 2017년부터 들었나요? 그래서 좀 지겨워하실 수도 있어요. 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글로벌리 4차 산업혁명의 점유율, 침투율을 생각해 보면 이제 시작입니다. 네. 예, 그리고 5G 투자도 한국에서 이제 작년에 조금 네. 시작한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는 독점 기간을 만들고 그리고 과점 구간을 형성하는 기업들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반드시 이 4차 산업혁명, 뭐 특히 반도체 그리고 뭐 5G 있죠, 전기차,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뭐 폴더블 폰 이런 키워드는 꼭 머리에 갖고 계시면서 주가가 뭐 한없이 가지는 않으니까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저는 세우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모으기 전에 그러니까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급등해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의 급등으로 보면 밸류에이션 한 10배, 11배 이 정도로 사실 좀 키맞추기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종목별로 약간 급등 그 율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로 키맞추기를 하고 향후에는 수준과 실적에 따라서 더 이제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조정 시에는 조금씩 모아가고 그런 전략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딱 뇌리에 받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모든 밑바탕이냐 인프라가 되는 게 또 5G니까 예,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될 텐데 사실 어떤 산업이든 개화가 될 때 뭔가 투자에 있어서도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G가 각광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뭐 IoT나 아니면 뭐 자율주행 쪽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 5G 인프라가 깔리는 시점이니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완제품에 투자하기보다 지금 뭐 급등을 하고 있는 통신 장비 쪽으로는 여전히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더 낫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이제 큰 그림을 갖고 뭐 거기서 이제 섹터를 고르고 그리고 종목을 고르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예. 결국에는 투자를 할 때 이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는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통신 장비주들 보면 작년에 사실 대장주로 대장 인더스트리로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것도 실적 증가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네. 올해도 보시면요. 작년에 실적이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조금 감소할 수 있지만 올해도 성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올해 특히 더 많이 성장하는 또 기업들도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봤을 때는 지금 통신 장비주가 5G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네. 투자를
다른 것보다 좋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 단말기도 예. 많이 늘어나니까요. 예, 같이 이렇게 포트를 구성하는 알겠습니다.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바로 종목 하나만 듣도록 아이고. 하죠. 앞에 저희가 그 코너에서 탑픽이 오이 솔루션이 나왔거든요. 네네네. 차장님께서는 하나 꼽으라면 어떤 거 꼽으시겠습니까? 제가 오이 솔루션을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고, 근데 시장 그 지위가 높아서 좋아하는데요. 사실은 에이스테이크나 다산 네트워크도 올해 좀 실적 증가율이 좀 좋습니다. 성장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 5G 보실 때 아까 제가 이제 좀 말을 이제 많이 했는데. 차장님, 10초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한 종목을 딱 이게 꽂는 것보다 바스켓으로 가져가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예. 바스켓으로 그러면 종목 어떤 거? 오이 솔루션, 에이스테이크, 다산 네트워크스, 솔리드, 서진 시스템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 장비주 다 담으라는 소리. 대신 오이 솔루션이 여러 코너 통해서 여러 번 나왔다는 거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의 도현정 차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